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를 이야기해보고 주부들의 시점에서 영화의 주제를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오늘의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영국의 스티븐 돌드리 감독 작품으로 제이미 벨이 주인공 소년 밀리 역을, 켈리 루이스가 빌리 아버지 제키 역을, 줄리 월터스가 발레 선생님 산드라 역을 열연한 영화 빌리 엘리어트는 우연히 접한 발레를 통해 숨어있던 잠재력을 찾는 빌리와 가족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1984년 영국의 탄광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11살 소년 밀리는 아버지와 형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밀리의 아버지와 형 토니는 둘 다 파업 중인 석탄 광부이며 형인 토니는 열성 노동 운동가입니다. 그 시기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우는 대처 수상 정책에 맞서 탄광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빌리는 강한 남자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기대에 따라 복싱을 배우지만 운동에 흥미를 못 느껴 빌리에게 효과는 그리 신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발레 교실 지하 스튜디오가 파업 광부들의 무료 급식소로 전환되면서 체육관 한쪽에서 발레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권투 연습을 하던 빌리는 옆 발레 수업에 매료돼 수업에 들어가 동작을 같이 해봅니다. 발레 선생님인 일킨스 부인은 발레를 배우도록 도와주고 빌리는 점점 발레의 매력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권투 수업 땡땡이 치고 몰래 발레 수업 받는 것이 오래 갈 리가 없지요. 우연히 빌리 아버지와 권투 선생님과 이야기하던 중 빌리가 수업에 땡땡이 친다고 하자 설마하는 마음에 체육관에 와보니 빌리가 여학생 속에서 발레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분노한 아버지에게 딱 들키고 맙니다. 화난 아버지와 반항하는 빌리도 서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빌리 아버지와 형은 발레는 남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춤을 못 추게 하는 분노는 빌리는 마을을 혼자 뛰어다니며 자유스럽게 열정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발레 수업을 금하지만 발레 선생님은 춤을 향한 열정이 있는 빌리가 런던 로열 발레 스쿨 가기에 충분한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며 인근 뉴캐슬에서 열리는 오디션 참석을 권하며 빌리에게 개인 과외를 해줍니다. 하지만 경찰과 파업 광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형 토니가 체포되는 바람에 빌리는 뉴캐슬에서 열린 발레 오디션에 참석하지 못하죠. 크리스마스에 빌리는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과 발레 기초를 가르쳐주며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데 빌리의 아버지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황하는 빌리는 이번에는 쫄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발을 구르고 도약하고 회전하면서 온몸을 불사르며 춤추고 춤추는 모습에 빌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빌리의 춤은 단순한 동작보다 틀에 박힌 관념을 깨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기에 아버지는 빌리의 진지한 몸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빌리에게 재능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들이 춤을 출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살아있고 자유롭다는 걸 느낀 아빠는 발레 선생님을 바로 찾아갑니다. 발레 선생님인 샌드라는 제키에게 이간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며 빌리가 좋은 오디션 기회를 놓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발레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직접 목격하고 산드라 선생님의 의견을 들은 아버지는 빌리를 로열 발레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런던으로 갈 차비조차 없을 만큼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계속된 파업으로 아내가 아꼈던 피아노를 부셔서 난방을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산드라 선생님이 런던 오디션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제키는 자신 아들의 일이니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그동안의 신념을 버리고 일터로 돌아가려는 배신자의 길을 택합니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 파업 현장을 떠나 탄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는 아버지. 그에게 계란 세례와 온갖 비아냥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형 토니가 파업 현장 출근 버스에 아버지가 타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형 토니는 격하게 반대하면서 그를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밀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큰 아들 토니에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마음 아픈 현장이죠. 어쨌든 여차저차 동료 광부들과 이웃들이 십시일반 품돈을 모으고 제키는 비용을 더 충당하기 위해 빌리의 어머니인 유품 금반지와 금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제키는 빌리를 오디션을 위하여 런던으로 갑니다. 아버지 제키도 이제까지 한 번도 런던에 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빌리는 매우 긴장한 상태지만 오디션에서 춤을 잘 춥니다. 혼자 생각에 빠진 빌리는 난생 처음 받는 오디션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다른 소년을 때리고 이로써 자신이 기회를 망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빌리를 질책한 뒤 춤을 추면 어떠한 기분이 드냐고 묻습니다. 빌리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다가 솔직하게 말하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몸 안에서 뭔가 불꽃이 튀는 것처럼 마치 날아오르는 느낌이에요. 대답합니다. 빌리는 불합격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죠. 얼마 후 로열 발레학교에서 빌리서에게 통지를 보내고 빌리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통지서를 봅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빌리를 아버지가 들어가 합격을 확인하며 마을로 뛰어갑니다. 빌리가 합격했어요. 이렇게 외치면서요. 이제 빌리는 발레를 위해서 런던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시기 파업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탄광 노동자들과 아버지와 형 토니는 무너진 자존심을 삼키고 지하 탄광으로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15년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와 형, 친구 마이클이 밀리의 공연을 관람하러 옵니다. 25살의 밀리는 매튜돈이 재해석한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 역입니다. 어린 시절 날아오르는 느낌이라고 말하던 빌리는 정말 무대 위에서 백조의 호수의 음악에 맞추어서 멋진 점프로 공중을 날아오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감상평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밀리 엘리어트는 발레를 너무 사랑하고 천재적 소질이 있는 밀리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는 과정에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빌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영국에서 빌리 아버지와 형의 직업인 탄광 노동자의 파업과 영국 산업 사회적 배경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발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거칠고 힘든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이야기를 함께 전개시킵니다. 영화에서 밀리가 런던으로 떠나는 날 파업도 결국 종료되어서 아버지와 형 토니와 사람들은 탄광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빌리의 백조를 향한 도약을 같이 보여주는 것은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11살 소년 밀리는 발레를 어느 날 우연히 따라 해보니 즐거운데 아버지와 형은 발레는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고 가족이 발레는 이해와 지지는 한다 할지라도 교육을 시키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예술 교육은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파업을 풀어야 했죠. 아버지는 평생 지켜온 신념을 파업을 깨는 스케브, 즉 배신자가 되어 자신의 명예와 동료들의 신뢰를 포기하죠. 사실 스케브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고 명예가 손상되고 낙인이 될 수 있음을 잘 아는 아버지의 결심이었죠.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탄광행 버스로 가는 아버지를 본 빌리의 형 토니는 아버지를 말리려 하지만 아버지는 빌리는 어쩌면 천재일지 몰라 하고 토니와 부둥켜 안고 울부짖습니다. 이 장면은 대처 수상 시대에 탄광 노동자들이 결국 거센 파업에 투쟁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이 어디선가는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락부락하고 자존심 세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다 내려놓는 장면은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엄마였으면 밀리를 로열 발레 스쿨에 보냈을 거라고 이해하려는 장면은 가족사의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린 동생 빌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물론 형의 지지와 희생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빌리가 로열 발레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빌리의 소질을 파악한 일키스 선생님의 역할도 가장 크죠. 선생님은 이렇게 천재성을 알아봐주고 아빠를 설득해주고 때로는 엄마가 없는 빌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선생님이시죠. 결국 어느 천재적 발레리노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아버지, 형, 런던에 갈 비용을 십시일반 모금해주는 따뜻한 동료들과 동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친구 마이클도 지지해주고요. 물론 빌리도 친구 마이클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죠. 순수함으로. 빌리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노동 계급의 공동체가 차세대에게 보내는 희망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밀리, 춤출 때 어떤 기분이니?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긴장되기도 하지만 일단 추기 시작하면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내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죠. 마치 몸에 불이라도 붙어서 한 마리 새가 되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일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영화 밀리 엘리어트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발레의 최고곡인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나옵니다.
백조의 호수는 발레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곡이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고생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힘차게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빌리처럼 2026년 1월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였습니다. 다음 영화 기대해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